저기 알카라스를 우승 후보 한 3순위 정도로 볼 수 있죠. 저는 근데 여전히 알카라스가 지금 최근에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에서 보여줬던 그 약간의 한계를 더 우리한테 검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저 16강에 이제 잭 드레이퍼를 만났는데 뭐 16강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드레이퍼가 그 부키치와의 경기에서 워낙에 5세트 피발리는 접전 그리고 3경기 연속으로 5세트를 튀었기 때문에 알카라스를 16강에서 만나서 이기기는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두가 기대하는 8강 빅매치 조코비치와의 8강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4강이 지베레프를 만날 수밖에 없고 거의 그 다음에 결승전이 야닉 시너인데요. 알카라스가 조코비치, 즈베레프, 시너 이 3연타전을 다 이기고 우승한다면 엄청난 호주 오픈 우승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 남을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승의 확률을 논할 때는 우리가 좀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결승까지 수월하게 올라간 선수가 그 악종고트 끝에 올라간 선수보다 이 둘의 경기력이 비슷하다면 이런 전제하에서 결승까지 수월하게 올라간 선수가 체력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자신감을 더한 상태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우승 확률이 더 높다고 우리가 예측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너가 알카라스보다 지금 더 우승 확률이 대회 전에서부터 시너의 우승 확률이 하드코트이기 때문에 높았고 거기에 대진운과 그 현재의 경기력을 따져봤을 때 알카라스와 시너 둘 다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알카라스에게 앞으로 남은 8강, 4강 이 두 번의 고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승의 확률을 논할 때는 좀 더 쉬운 길을 가는 비슷한 경기를 갖고 있는 시너가 더 쉽게 가면 이 선수가 이길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순위가 시너예요. 저는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를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즈베레프가 메이저 대회에서 1, 2, 3회전을 이렇게 순항한 적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서브 거의 안 뺏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모든 기량에서 스텝업이 돼 있다라는 게 즈베레프잖아요. 서브는 안정되게 지금 70에서 80%를 찍고 있고요. 성공률이. 포핸드 공격성이 다들 커멘테이터마다 해설자들마다 즈베레프가 변했다고 합니다. 공격적으로. 이게 약점이었거든요. 포핸드를 소녀 포핸드를 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백핸드야 뭐 원래 강했던 선수고 원래 탑을 다투던 백핸드 테크닉이었고 여기에 요즘에 언급되고 있는 거는 네트 플레이가 조금 더 횟수가 많아졌고 네트 플레이에서 완성도가 높아졌다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즈베레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경기력이 좀 덜 올라왔을 때도 알카라스한테 3대1로 이겼어요. 그것도 압승이었습니다. 사실은 알카라스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이 빠른 하드코트에서 호주 오픈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즈베레프의 서브가 80%를 찍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알카라스가 리턴 게임에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대신 그리고 반대로 알카라스의 서브 게임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알카라스가 심리적으로 즈베레프를 상대할 때는 매우 큰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 자기 서브 게임을 놓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즈베레프와 알카라스의 매치업이 즈베레프에게 유리하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고 하드코트에서는 심지어 지난번에 클레이코트 결승에서 맞붙었던 롤랑가로스에서도 즈베레프가 3세트까지는 내용면에서나 스코어 면에서나 앞섰다는 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상태로 즈베레프랑 알카라스가 붙으면 물론 백중세지만 전문가들은 즈베레프가 이긴다고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알카라스가 지금 시너보다는 우승 확률이 낮은 거고 그러면 결승에서 이제 시너와 즈베레프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진짜 붙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대진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자 단식부터 보시면요 지금 야닉 시너가 오늘 마르코스 기론을 3대0으로 이기고 먼저 16강에 선착을 했고 캐츠마노비치와 지금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난히 시너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너의 8강 상대는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넥젠 스타
미국의 미컬슨이 오늘 하차노프까지 이기면서, 예, 미컬슨 서브 좋고 포인트 빠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있는 알렉스 디미노와 만나는데, 요거는 미켈슨보다 디미노가 조금 더 우세한 건 사실이거든요.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 붙을 것이고 메인 경기로 배치될 것이고, 알렉스 디미노기 때문에 디미노가 홈 관중들의 성원을 입고 미켈슨의 돌풍을 제압해서 야닉 시노와 8강에서 격돌할 걸로 저는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테일러 프리츠가 오늘 몽피스 38살 노장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이쪽 아래쪽 도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몽피스가 올라갔고 벤 쉘턴이 무세티를 꺾고 올라왔는데, 몽피스 벤 쉘턴 모르겠어요. 예,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쉘턴 쪽으로 조금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몽피스의 나이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하면. 근데 이 쉘턴이 좀 다혈질이기 때문에 몽피스의 노련한 작전에 말려들지 않을까, 오늘 프리츠처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폰세카가 루블레프를 잡으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 섹션에 그 폰세카를 소네고가 이겨서 이 마로잔을 꺾고 16강에 소네고가 올라왔고, 티엔이, 예, 러너 티엔이 돌풍의 주인공 또 소네고와 맞붙게 되는데요. 소네고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킬러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폰세카를 잡았고 그 다음에 티엔을 잡는다면. 요거에서는 누가 이긴다 하더라도 다들 지금 그 메이저 4강까지 갈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겁니다. 몽피스, 쉘턴, 소네고, 티엔, 이 4명이 전부 다 메이저 4강까지 찍을 수 있는, 뭐 절대 못 이긴 상대는 없어요. 이 4명 서로 간의 관계를 보면요. 그래서 이쪽 위쪽 섹션은 결국에는 야닉 시너가 메드베데프 프리츠라는 시더들의 탈락을 틈타서 그거에 힘입어서 아주 쉽게 1회전 2회전은 좀 어려웠지만 4회전 쿼터 파이널 4강까지 무혈 입성으로 해서 결승까지 진출한다, 요런 시나리오가 유력하겠고요. 자, 밑에 쪽 섹션 보겠습니다. 조코비치가 마하치를 3대0으로 이긴 거는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마하치가 작년 시즌에 조코비치를 이긴 적이 있었고요. 그 톱 랭커들을 꽤 잘 잡는 막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뭐 알카라스도 이겼었고 만만히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조코비치가 경기 초중반에 약간의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또 메디컬 부르면서 뭔가가 좀 이상해지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3세트 경기력이 조코비치가 워낙 좋아서 오히려 좀 뭐랄까요, 액땜했다는 느낌? 그래서 좀 경기력이 좋아진 조코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레헤츠카가 또 역시 마하치와 마찬가지로 체코에서 1번 타자인데, 체코의 1번이 레헤츠카, 2번이 마하치입니다. 마하치보다 레헤츠카가 조금 더 서브가 좋고 포핸드의 공격성이 강하고, 아마 조코비치와 레헤츠카의 경기가 굉장히 접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조코비치에게 진정한 테스트는 레헤츠카. 제가 대진표가 나오자마자 레헤츠카와 조코비치의 16강전을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헤츠카의 서브와 포핸드, 서브 플러스 원 포핸드의 그 어떤 공격 방정식은 마하치와는 조금 더 레벨이 다른 선수거든요. 그래서 레헤츠카가 조코비치를 잡는 이변도 어쩌면 가능하다. 물론 확률을 높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5세트 방식의 경기에서 조코비치의 끈끈한 리턴을 레헤츠카가 과연 5세트 내내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코비치가 레헤츠카한테 그라운드 스트로크의 주도권을 그냥 내주잖아요. 그럼 레헤츠카는 조코비치 이길 수 있습니다. 조코비치에게 필요한 작전은, 레헤츠카는 워낙에 스트로크 랠리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면 한없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워낙에 포핸드의 강타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코비치가 아마 선공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그래야만 레헤츠카의 돌풍을 잡을 수가 있는, 조코비치도 게임 플랜을 확실하게 앤디 머리와 함께 상의를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코비치가 8강에 간다고 예측하는 게 안정적인 선택인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잭 드레이퍼가 부키치랑 이렇게 5세트 접전을 벌이는 바람에, 저는 사실 대지표가 나왔을 때 드레이퍼와 알카라스가 16강에서 붙으면은 알카라스에게 꽤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다. 키가 큰 왼손잡이 강서버. 그렇지만 드레이퍼가 부키치전뿐 아니라 그 전 경기도
1, 2, 3회전을 모두 5세트까지 치르고 온 상황에서 지금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알카라스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8강 이번 대회 최고 빅매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에서 조코비치와 알카라스가 맞붙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하드코트가 어디냐? 조코비치가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하는 호주 오픈입니다. 그래서 더 볼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여기도 즈베레프가 쉽게 펀리를 제압을 하면서 16강까지 올라왔고, 다만 움베르 왼손잡이 까다로운 적수죠. 즈베레프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위쪽을 보면 토미폴과 포키나가 있는데요. 그래도 즈베레프가 이 정도면 대준 잘 받은 겁니다.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메이저 우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6강의 움베르, 8강의 토미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는 즈베레프가 지금의 컨디션이라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즈베레프 대 알카라스 혹은 즈베레프 대 조코비치의 4강전, 또 다른 또 결승에 가까운 그런 매치업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